예, 이번 시간은 제10장 영원한 삶에 관하여에 관한 챕터입니다. 예, 지난 시간 저희가 9장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죽음은 나쁜 것이냐. 예, 죽음이 나쁜 것이라면 그건 아마도 죽음이 앗아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예, 바로 박탈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다면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이번 10장은 영원한 삶에 관하여 하면서 영생이라는 형벌, 이 소제목에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의 모든 축복을 앗아가기 때문에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영생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됩니다. 박탈 이론을 기반으로 죽음이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삶은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의문을 던집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던지고자 한다. 첫째, 박탈 이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까? 박탈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영생의 가치를 부정한다면 모순에 처하고 마는가? 예, 박탈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냐? 그러면서 둘째, 좋다. 이런 모순의 문제는 제쳐두고 박탈 이론에 의해서 이렇건 저렇건 관심 없이 영생은 정말로 좋은 것일까? 예,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책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철원 선생님이 요약하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나눠서 던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죠. 이제 질문 자체는,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잃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일찍 죽으면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반드시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박탈 이론에 반대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주장에 모순은 없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대답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생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안 좋은 삶도 있을 수 있죠. 고통스럽고 힘든 삶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생은 나쁜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순에 처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보충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요래 선생님은 뭐 좋아하는 게 좀 있으신가요?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환장하겠다 이런 거? 저는 이제 환장까지는 아닌데요. 네, 너무 뭐가 있죠? 떡볶이를 못 먹는다면 정말 삶이 퍽퍽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럼 만약에 떡볶이를 한 1000년 동안 뭐가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건 좀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그쵸. 사실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그게 이제 정도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 먹거나 얻거나 하게 된다면은 나쁜 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아까 했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모순은 그렇다 치고 영생은 정말로 좋은 걸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딱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죠. 영생은 정말 좋은 걸까? 좀 원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나요? 이 질문을 듣고 언제쯤인가 한번 제가 이 녹음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천국을 소망하는 제가 같이 교회 다니던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야, 거기서 계속 산다면 슬픔도 없고 기쁨만 계속 있다는데 그러면 기쁨 자체가 없고 지루하지 않겠냐. 계속 산다라는 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괴롭지 않을까? 네, 여기서 이제 셀리커 의견의 그 논지도 이제 영생이라는 게 정말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아닐 것 같다라고 우선 얘기를 하고요. 크게 이제 봐서 이게 지루함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 특정한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죠. 뭐 여기 나왔던 예로는 뭐
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 계속해서 태국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그게 뭐 당장에는 뭐 며칠은 좋을 수 있지만 수백만, 수십억, 뭐 수조 년 동안 똑같은 먹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좋은 게 되지 않겠죠? 이거는 뭐 활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하게 된다면 재미가 없겠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꼭 뭐 한 가지를 계속해서 몇백 년을 이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월요일은 뭐 테니스를 치고 화요일은 농구를 하고 뭐 수요일에는 축구를 하고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간격을 좀 나눠서 50년은 뭘 하고 100년은 뭘 하고 또 20년은 뭘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게 어떤 만년 뭐 그 이상의 뭐 시간들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 아무리 번갈아 가면서 해도 우리는 영원하게 그거를 해야 됐을 때 뭔가를 그 삶을 살아야 됐을 때 지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책에서 참 그러면서 또 제기를 해요. 문제를. 영원히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영생을 떠올려야 될까? 떠올려 보자. 지금처럼 떡볶이를 1000년을 먹는다, 테니스를 뭐 주구장창 친다. 이걸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떠올려 봐라. 그러니까 셀리 케이거는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종교들조차 그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서는 놀라우리만치 소극적이다. 왜 그러냐? 한번 알려줘봐. 니네 천국이 있다는데 영생을 천국에서 산다는데 어떤 거? 어떤지 세부적으로 말해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영생을 구체적인 모양으로 그려놓으면 영원히 아름다운 영생이 결국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거라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못 그려낸다라는 거야. 어떤 종교도 결국 영원히 지속되는데 지겹지 않고 질리지 않고 오히려 고통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버나드 윌리엄스가 영원히 살아가고픈 인생을 여러분은 과연 상상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아니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은 결국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나쁜 것으로 변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책에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셀리 케이건도 이거에 동조를 하죠.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우리가 뭐를 뭐 나눠서 하고 간격을 두고 해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셀리 케이거는 뭘 하도 영생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정말 영원하다고 하면은 지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래도 셀리 케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진 않지. 그래도 정말 좋은 영생이 있을까, 그 영생은 어떤 영생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히려 그런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예를 나오는 거는 그 쥐를 예를 들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쥐의 어떤 특정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을 자극하면 그 어떤 정말 고도라기보다는 정말 높은 정도의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영생 동안 계속해서 그 쾌락 모자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쾌락을 느낄 수가 있다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까요? 혈액쌤? 정말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정말 극한의 쾌락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좋지 않죠. 쥐한테는 좋겠지만 뭐 저에게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뭐 쾌락만이 인생에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뭐 쾌락만 느끼고 산다는 거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가설적으로 실험으로 디자인한 건데 사실 그 쥐한테도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부위에 뇌의 특정 부위에 자극을 줘서 계속 쾌락을 느낀다? 그게 계속 지속될 거냐? 그거는 이건 단순한 생각인데 그건 불가능할 거다. 더 많은 자극이 주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뇌는 망가지겠죠. 그런 건 불가능할 거고
아마 그건 쾌락이 또 고통의 회로로 바뀌어버릴 가능성도 높고 더 많은 자극을 주다가 망가질 확률도 높기 때문에 사실 그것조차 물론 실험적 디자인, 가상의 실험 디자인인데 저는 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폭력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혈관 주사로 계속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떡볶이를 못 먹으니까 싫을 것 같습니다. 떡볶이보다 높은 정도의 쾌락을 주는데 떡볶이를 먹었을 때 느끼는 쾌락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렵네요. 하지만 여기 뭐 고차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쾌락의 어떤 형태가 있을 텐데 분명히 뭔가 단순하고 정말 이게 다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계속 반복이 예. 된다면. 그러면서 또 셀리케이거는 이 중간에 이런 얘기로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영생을 누려도 좋을 만한 형태의 삶이 존재하느냐? 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나는 여러분의 대답을 구하고 있다. 자기는 못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갈망할 만한 정도의 영생은 존재합니까? 진짜 여러분 존재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 여러분이 결코 원하지 않는 어떤 상태로 자신을 떨어뜨림으로써 스스로 영생을 원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대답한다면 나는 그것이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쥐의 상태겠죠. 제 상태가 그런 거는 아니다 않겠냐. 정말 그걸 원하냐. 그런 영생을 원하냐. 예, 그렇게 하면서 도전적으로 질문을 또 이어갑니다. 정말 영생을 원하느냐? 영원히 살고 싶은가?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의 장을 구성합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먼저 영원히 살고 싶은가요? 뭐 계속 지루함의 문제 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논조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근데 뭘 해도 언젠가는 재미가 없고 지루해지지 않을까? 저는 새로운 게 계속 나오겠죠. 스마트폰도 뭐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뭐 언젠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재미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여기서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뭐 계속 망각하고 그렇게 한들 그럼 내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네. 나는 그 얘기를 먼저 하면 그다음에 제가 얘기해보죠. 그 얘기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뭐 이제 쾌락 모자의 경우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제 다양한 쾌락의 고차원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뭐 전지엽 절제수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물론 원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기억 상실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500년은 뭔가를 하면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지난 기억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걸 해도 새로운 즐거움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정말 그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인 거냐, 우리가 인격 관점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제 나란 존재가 뭐겠어요? 나의 비슷한 인격이 유지가 돼야지 나인데 이런 식으로 기억 상실을 해버리면은 그게 내가 아무리 오래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좀 비판을 가할 수 있어요. 이제 계속 예전 챕터에서도 나왔어요.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지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다. 대신 나는 그 사람이 나와 충분히 비슷한 존재이기를 바란다. 근데 저는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비판하는데 그게 확 바뀌겠냐. 1000년 동안에 내가 쌓여서 1001년째를 살고 10만 년 동안에 내가 쌓여서 10만 1년째를 살지 않을까? 그럼 내가 그걸 기억 상실이라고 볼까? 나에게 쌓이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나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바뀌지 않고 충분히 쌓여간다. 물론 10만 년 전 일은 내가 기억을 못할 수 있어. 내가 갓난아기 시절의 이야기를 기억 못하듯이 그렇지만 기억을 못하고 학을 떠나서 그게 내가 성장해온 나라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그럼 과연 여기서도 제안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최고의 상태냐 이제 뭐라고 나오죠?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형태의 네. 삶이란 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오래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생은 아닌데 영생을 살면 재미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일찍 죽는 걸 원치 않아. 일찍 죽으면 박탈 이론에 의해서 두 해야 될 가지를 것들. 영생도 지겨울 것 같고 그렇다고 일찍 죽어서 박탈되면 이거는 나쁠 것 같고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답으로서 여기서도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삶이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오래 사는 삶이다. 좀 동의합니다. 크게. 근데 여러분 100년 산다고 하면 아쉽게 얼만큼 아쉬우세요? 솔직하게 몇 년까지 살고 싶냐 이런 걸 떠나서 뭐 그거랑 같은 질문이 되겠네. 이제 분명히 아까 이제 영생은 진짜 아닐 것 같아요. 영생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저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생의 개념을 그러니까 저는 100년 물론 그때 되면 또 아쉽겠지만 100년은 제가 생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선생님은 어떠세요? 근데 여기서 신체는 늙게 되나요? 그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라면 초반에 이제 전제를 뭐 말씀 안 드리긴 했는데 그쵸? 잘 상상해야죠. 우리가 늙지 않고 적당한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돈이 있고 건강이 계속 유지가 되는 영생인 거죠. 또 하나는 여기서는 꼭 신체적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생을 영혼만 가지고도 영생을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는 그것까지 난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뭐 영혼의 삶이라는 게 아마 늙지 않는 영혼을 규정을 그렇겠죠? 한다면 자꾸 이제 이원론자 입장일 수도 네. 있고 물론 이론론자적으로 신체가 죽지 않고 영혼이 사는 근데 그거는 너무 신체적 능력이 또 받쳐져야 되는 거고 또 영혼 분리가 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신체적 죽음 이후에 그랬을 때 얼마나 300살? 300살 300년? 후회할 텐데 크게 후회할 것 같은데 내 그런가요? 생각에 3000년도 아니고 예 고민이다 사실은. 그만큼 우리는 어쩌면 영생을 바란다는 거는 모두의 죽음 앞에서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무한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정말로 100년 동안에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00년을 살지만 그러니까 꼭 이론론자로서 영혼이 나와서 영생을 살고 지루해지는 그게 아니라 살아지만 영원히 사는 방법 참 많이 어렸을 때 고민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폴 샤르트르의 구토에서도 자기의 문학 작품을 남겨야겠다.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거다. 불멸이 될 수. 불멸되려고 그건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좀 고민해 보는 건 안 될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이 많이 했어요. 난 죽는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남는 방법, 나로 살아남는 법은 뭘까? 내 생각, 나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름을 남겨야 되나? 참 고민만 해봤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고민도 좀 해봤다.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다른 영생은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내가 태어나서 뭔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제 작품도 남기고 그 유적에다 이름도 새기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게 나의 또 다른 어떤 불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뭐 자손을 남기려고 하는 그렇죠. 것도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똑같이 예술 작품도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를 남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박탈되겠지만 그래도 죽음이 빼앗지 못할 뭔가를 만들고 싶고 또 어쩌면 또 영생을 살면서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또 그것이 또 지루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건 또 뭘까?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삶의 유한성을 믿고
아무래도 영혼이라는 이원론적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좋아 죽는데 그래도 뭔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삶에 계속 따라온 고민이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자, 마지막에 재밌다기보다는 인상적인 어떤 인터뷰 내용으로 책은 끝맺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미스 USA 대회의 한 참가자가 남긴 지혜의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영원히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할 테죠. 하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셀리 케이건은 한마디로 우리 영원히 살지도 않을 건데 괜히 이런 고민을 왜 하게 만들었는지. 영원히 살지도 않을 건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간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 챕터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이번 챕터 제 10장 영원한 삶에 관하여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